한 줌의 힘. 맛과 영양으로 똘똘 뭉쳐 건강 간식으로 사랑받는 견과류. 그런데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상극인 음식이 있다? 치명적 독소를 키우는 잘못된 견과류 활용법은? 자기야, 이거 왜 이렇게 눅눅해?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그래? 얼마 전까지 괜찮았는데? 그거 안 돼. 이거 갖다 버려야 돼. 못 먹어. 에이, 버리긴 왜 버려? 팬에 한번 볶아 먹으면 되지. 팬에 볶으면 눅눅한 거 하고 냄새 나는 거 괜찮아지는 거야? 그렇다니까. 볶아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눅눅하고 냄새나는 견과류 볶아 먹으면 괜찮다? 보통 견과류는 유통기한도 길고 잘 상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대용량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지만 보관을 조금만 잘못해도 눅눅해지고 냄새가 나기 마련.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견과류가 눅눅해지고 냄새가 난다며 처리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실제 주부들은 눅눅하고 냄새나는 견과류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요. 그러면 냉동실 냄새도 날아가고 아주 새거 처음 샀을 때 같이 똑같아요. 멸치 볶으릇에다가 같이 넣어서 볶아서 먹어. 바로 버리진 않으시고요? 왜요? 아깝잖아요. 눅눅하고 냄새나는 견과류를 볶아서 섭취한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견과류에 대한 수상한 소문. 눅눅하고 냄새나는 견과류 볶아 먹으면 괜찮다는 소문의 실체를 파헤쳐라. 네, 안녕하세요. 소문의 진실을 파헤쳐줄 최은정 과학교육학 박사. 제가 간단한 실험으로 확인시켜 드릴까 합니다. 일단 같은 양의 눅눅하고 냄새가 나는 견과류를 준비를 하고요. 하나는 그대로 기름을 짜고 하나는 고온에서 5분 이상 볶은 후에 기름을 짜서 각각의 산패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눅눅하고 냄새나는 견과류 100g의 기름을 추출한 다음, 이번에는 같은 양의 눅눅하고 냄새나는 견과류를 고온에 5분간 볶은 뒤 같은 방식으로 기름을 추출했다. 각각 기름을 추출한 결과 그 양과 색깔에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산패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름의 산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산가 측정지의 색이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하면 산패가 진행됐다는 것인데, 먼저 눅눅하고 냄새나는 견과류 기름의 산패도를 측정한 결과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는 산가 측정지, 이미 산패가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눅눅하고 냄새나는 견과류를 고온에 볶은 뒤에 짜낸 기름은 어떨까? 마찬가지로 산가 측정지의 색이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두 기름 모두 이렇게 산가 측정지의 색상이 변화를 했다는 것은 이미 산패가 진행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눅눅하고 냄새나는 견과류를 볶았다고 하더라도 산패 상태를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산패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보관을 하게 되면서 산패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견과류가 눅눅해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산패가 됐다는 것. 이때 견과류를 볶을 경우 기름을 재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산패도가 높아지고 건강에도 치명적이라고 한다. 산패가 진행된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안쪽에 곰팡이가 생장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곰팡이에 의해서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성될 수 있는데요. 이 독소는 일군 발암물질의 일종으로 장기간 섭취를 하게 되면 간경화라든지 심지어 간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발암물질로 실제 1960년 영국에서 칠면조 10만 마리가 폐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사료 속 땅콩의 아플라톡신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플라톡신은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산패가 시작된 견과류는 건강을 위해 버리는 것이 좋다. 견과류를 보관할 때는 지퍼백에 소분한 뒤 공기를 빼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3개월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견과류에 대한 수상한 소문. 눅눅하고 냄새나는 견과류. 볶아 먹으면 괜찮다는 소문은 거짓. 견과류에 대한 수상한 소문. 견과류는 우유와 먹으면 안 된다는 소문의 진실을 파헤쳐라. 고소한 견과류와 우유는 잘 어우러져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유와 시리얼을 먹을 때 견과류를 곁들여 먹기도 하고 우유와 견과류를 함께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그렇다면 견과류와 우유는 함께 먹으면 정말 안 좋은 궁합인 것일까? 우유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궁합입니다. 견과류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건강을 해친다? 견과류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결석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수산이 많은 견과류와 칼슘이 풍부한 우유가 만나면 체내에서 수산칼슘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수산칼슘은 결석의 원인일 뿐 아니라 체내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설사와 복통을 동반한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견과류와 우유는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석은 다양한 비뇨기 질환의 원인으로 실제 신장과 방광에 생기는 결석의 80%는 수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을 만큼 수산칼슘은 신장 건강에 치명적인데 또한 결석으로 생긴 질환은 치료를 받더라도 재발률이 50% 이상 되기 때문에 특히 신장 질환자의 경우 견과류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 역시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유제품인 치즈 또한 칼슘뿐 아니라 지방산이 함유돼 있어 견과류와 먹으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견과류에 대한 수상한 소문. 견과류를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소문은 진실. 그렇다면 견과류와 함께 먹었을 때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재료는 무엇일까? 특히 견과류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채소와 궁합이 좋은데 토마토 주스에 견과류를 한 줌 넣어 섭취하면 항산화 물질의 흡수를 높이고 철분, 아연 등의 영양소를 보충해 줄 수 있다. 또한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하면 채소의 풍부한 비타민C가 견과류 속 칼슘 흡수율을 높여준다. 간식으로 땅콩을 먹기 위해 나란히 앉아 손질을 시작하는데 자기 오늘 고생했으니까 내가 땅콩 볶아줄게. 아이 볶기는 왜 볶아? 삶아야지. 맞아. 땅콩은 삶아야 제맛이지. 아니 나는 고소한 게 좋은데 볶아서 먹으면 안 돼? 아유 삶아야지. 껍질도 잘 까지고 맛도 훨씬 좋고 건강에도 이만큼 좋아. 아유 아니야 볶는 게 더 좋은 거야. 아유 삶는 게 더 좋다니까. 견과류에 대한 수상한 소문. 땅콩은 삶아 먹어야 건강에 더 좋다는 소문의 진실을 파헤쳐라. 가공하지 않은 땅콩의 경우 겉껍질을 벗긴 다음 볶아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땅콩을 삶아서 먹어야 맛과 영양이 더 좋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땅콩 삶아도 먹고 그 솥에다 이렇게 해 볶아갖고 먹으면 맛있어요. 삶아서 먹어요, 많이. 요즘에는. 시민들 역시 취향대로 땅콩 조리법이 갈리고 있었는데 땅콩 조리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자료조사에 나선 제작진. 그러던 중 땅콩 조리법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자료를 발견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특별한 땅콩 조리법이 있다는 것.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경남 밀양으로 향한 제작진.
땅콩을 연구하고 있다는 한 사람. 농촌진흥청 오은영 농업연구사. 최근 땅콩의 영양 성분을 최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데, 땅콩을 삶을 경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지는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했는데요. 볶음 땅콩에 비해 열량이 낮은 특성이 있으며 항암과 세포 재생을 돕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40% 높아졌습니다. 땅콩을 삶으면 영양 성분이 증가한다? 땅콩을 삶으면 항산화, 항노화, 세포 재생을 돕는 레스베라톨 성분이 증가할 뿐 아니라 항산화 물질인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4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땅콩을 직접 재배하며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이라는 오은영 연구사. 삶은 땅콩의 경우 이렇게 영남 지방에서 많이 먹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볶아 먹은 땅콩에서 식감이 좀 거칠어서 벗겨버리는 그런 속껍질을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속껍질에는 이런 탄닌 같은 폴리페놀류가 많은데 기능성 물질들을 같이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삶으면 영양가가 높아지는 땅콩. 제대로 삶는 법은 없을까? 농촌진흥청에서 소개하는 땅콩 삶는 법 대공개. 세척한 땅콩은 잠길 만큼의 물을 넣고 센 불에서 삶아주는데, 이때 소금 작은 술을 넣어주면 고소한 맛과 부드러움을 살릴 수 있다. 땅콩을 짧은 시간에 빠르게 삶을 경우 흔히 말하는 풋내가 날 수 있고, 오랜 시간 삶을 경우 영양 성분이 파괴될 수 있어 20분간 삶는 것이 좋다. 견과류에 대한 수상한 소문. 땅콩은 삶아 먹어야 건강에 더 좋다는 소문은 진실. 견과류를 섭취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또 한 가지.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한 번에 섭취할 경우 약 30g 한 줌을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따로 먹는 경우 땅콩 30알, 아몬드 25알, 호두 12쪽, 캐슈넛 20알이 적당하다.